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9가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범죄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을 포함한 9개 중대범죄로 지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져갑니다. 본청을 두고 전국 6개 광역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3,000명 규모로 꾸려져 매년 2만 건가량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해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사사법관이 법률가인 검사들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검찰청과 비슷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검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수사사법관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5급 이상의 전문수사관도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거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헌법상 정해져 있는 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서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까?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검찰청 해체라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간판가리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부안의 실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새로 만든다는 중수청을 보십시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상전 노릇하는 검사, 수사관의 계급지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해체입니까? 그냥 제2의 검찰청 개업식이지. 더 악질인 건 보안수사권입니다. 수사권 뺏었다면서 기소하는 공소청 검사한테 다시 수사해라 지시할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직접 칼만 안 들었지 수사의 방향과 결론을 쥐고 흔드는 생사여탈권은 여전히 검사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검찰 권력을 양쪽으로 쪼개서 증식시켜준 꼴입니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검찰 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며 방관한 탓에 이 모든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무능함도 죄입니다. 이 누더기 개혁안의 책임 전적으로 민정수석이 져야 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 청산한다더니 쇼였냐라는 배신감에 지지층 다 떠납니다. 이 독소조항 하나가 선거를 폭망하게 만들 시한폭탄이란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계급적 이원화 철폐. 수사는 수사관이, 기소는 검사가. 이 원칙 무너지면 개혁은 사기입니다. 이번에도 이름만 바뀐 검찰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런 내란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편인 윤석열의 죄는 다 덮어주고 정적인 이재명에게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죠.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 기소만 하는 그곳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하고 수사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서 중수청에 맡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법이 뭐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9대
중대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요게 이제 10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시행이 되려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구성을 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돼. 요 구성을 하는 법. 중수청. 네. 예,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합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 예. 그런데 그 정부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보내면 그걸 다듬어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법안 그 정부 법안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 윤곽이 나왔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중수청 조직 이거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이원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하면 안 된다. 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중수청 지금 조직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 그리고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상은 나옵니다.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예,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로펌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의 위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예. 수사사법관이 더 높은 거네요. 높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또 검사야. 그럼 작은 검사 거기다가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뭐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세 분한테 좀 네.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시 한번 그 구조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예. 보고. 저 중수청 있죠. 네. 왼쪽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 통보. 예, 그리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요구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좀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해야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중수청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한을 좀 많이 줘야 네. 우수한 검사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자, 함구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없는 박주민 의원님 먼저. 저는 일단은 대원칙으로 저희가 견지해 왔던 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소청에도 보안 수사권을 주면서 또 중수청에는 이원 구조로 해서 중첩되게 검사들이 갈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 듯한 개혁안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청에도 검사들이 가고 중수청에도 검사 비슷한 역할을 또 만들어서 거기 또 갈 수 있게 만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옥상 5개 기능 중첩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사라는 작자들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모아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개혁안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요거까지만 제가 뭐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공소청에 다시 한번 아까 또 조식 좀 띄워주시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고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유예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소개를 해 주시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두지 않으려면 요것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다음에 하겠다라고 일단 시간을 벌어둔 상황입니다. 네. 참 저는 아프네. 골치 아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욱 수석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바로 셉니다. 이 의견이 그 검토 자료라고 바깥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봉욱 민정수석 의견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축으로 해서 그 핵심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그 기소는 공소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제일 웃긴 저는 단어가 수사사법관이에요. 네. 아니 검사도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지 사법기관을 자칭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근데 수사사법관이래. 네. 수사를 하는 사법관이란 이런 이름을 붙여 줘야 검사가 온다고요? 오지 말라 그러세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제2검찰청으로 만들고 이렇게 뜯어놓다 분리는 해놓다고 하지만 뭐 영장 청구권 영장은 결국 공소청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검사하고 검사가 두 개의 기구에 그냥 나뉘어 있을 뿐인데 이 검사들 간에 커넥션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가 나중에 소위 친검 정권이 들어서면 그냥 뜯어서 다시 붙이면 돼요. 네. 이거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우리 방첩사 해편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없애야 돼요. 네. 근데 왜 두 개로 나눠서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 있게 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가 권력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수사라는 일을 하고 그 수사라는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법원에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개헌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예리했다. 그렇죠. 예리했다. 여전히 수평적 관계에서 놓는 게 아니라 예리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전히 그렇게 딱 놓고 데려다 보고 지금도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검찰 가면 검사들이 경찰들을 그 아랫사람 네. 부르듯이 깔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름만. 그리고 구조로 놓고 보면요. 굳이 따지면 지금도 검찰에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공판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그리고 수사검사실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그냥 툭 띄어가지고 야 이쪽은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청으로 가고 이쪽은 수사사법관? 뭐 수사사법관 가는데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꾼 거야.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위스대 책상 차지하고 있는 검사님이 그 심지어 여기 보면 수사 경찰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네. 더 세졌어. 요즘에 그나마 경찰 힘이 좀 세지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검사들이 경찰들한테 함부로 이 지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이제 아예 법적으로 경찰을 바꾸겠대. 그러면 지금보다 힘 더 세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권력이나 위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검사들에게 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수사사법관 괜찮잖아. 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공수처 검사도 괜찮아.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완전히 다 깨지는 사라지고 거죠. 남은 게 없어 보여요. 제가 없죠. 보기에는. 이상해. 근데 지금 검찰 개혁에 그 반대하는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당정 갈등으로 갑니다. 이거는 당정 갈등이 아닙니다. 그럼요. 검사들의 반란이에요. 검사들의 마지막 몸짓이야.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가 있고 검사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경찰은 한 명도 안 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몰랐네.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 경찰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 자문기구의 학자들은 뭐 경찰 출신이라든지 경찰 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에는 검찰 쪽으로만 쫙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조국 혁신단이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만 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니까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권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전권 송치주의 얘기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네. 약간 전권 송치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권 송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된다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수사의 종결을 검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전권 송치주의를 딱 잘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경찰이 할 수 있고 검찰은 야 이거 수사가 왔는데 이거 조금 보완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보완 수사 유직 요구권만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전권 송치주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완전히 다시 검찰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행이네. 네, 이게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전권 송치주의 부활에다가 보완 수사권 인정. 더 세지는 건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사사법권으로 수사권을 만들어서 과거에 경찰과 검찰로 그나마 청이라도 다르게 해서 기관이라도 다르게 해놓고 상명하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면 아예 하나의 기관 안에 그냥 계급을 만든 거예요. 더 심해 이거는 진짜로. 더 심해.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이 기득권 해체가 얼마나 어려운 어려워요. 일인지 검찰청 폐지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싶었어. 근데 생각보다 검찰의 반발이 심하지가 않아. 밑에서는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네. 밑에서는 이러니 무슨 반발을 해? 얘네들은 살궁리를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면 진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그걸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는요 검사들만이 수사할 수 있어. 경찰한테 맡기면 큰일 나라. 이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아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청 중수청하고 공수청을 분리하고 중수청을 어디다 놓느냐가 굉장한 쟁점이었잖아요. 네. 그때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밑으로 놓자고 한 이유가 인적인 교류나 결합을 차단.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검사 출신들이 다 여기도 가기 좋게 생겼고 저기도 가기 좋게 생기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뭐 관할하는 부와 상관없이 넘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사도 이전에 그 사실 한동훈이 등에 마술을 부려서 쫙 넓혔지만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경제하고 두 두 개밖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근데 다 지금 넓혀놔봤어. 9개를 써놨더라고요. 등 9개. 하나로 넓히는 놈들이야 검사들은. 근데 부경방대 공선에다가 마약 외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9개로 늘어났어요. 네. 오히려 지금 중수청에서 소위 수사사법관 님들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러면은 범죄 영역도 더 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이후도 여전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이런 저 수사사법관 출신이에요. 딱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로펌들 큰일 났다.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경찰 출신들 많이 뽑았는데 의미 없어 이러면 검사 출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경찰청에도 경찰이 수사할 때도 변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경찰들이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경찰과 같은 직급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은 아예 계급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출신 성분이. 예. 계급이라고도 부족해요.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수사사법관밖에 안 돼요. 아무리 경찰이 실력 있는 사람이 중수청에 가도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설계대로면. 네. 근데 이게 그 앞으로는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안이 이제 성안이 돼서 네. 넘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 넘어오면은 이제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는 동일한 제명의 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소청법, 중수청법 네. 그런 법안들과 같이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만 놓고 논의하지는 않고요. 그 상임위 단위에서? 네,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 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안을 만든다고 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안이 나오면 정부안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발의 말고 한 4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140일 정도. 140일 정도까지. 예, 40일이 된다. 14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뒤로 그럼 올해 10월 달에 출범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진짜. 그리고 형사소송법 말씀하셨던 196조를 개정을 안 해놓으면 정확히 역할이 뭔지가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무조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고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96조가 무조건 같이 개정되거나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추후 과제로 하겠다는 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사실 지금 오는 그럼 생각 10월에 시행을 못하게 하려는 어떤 지연 전술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칫하면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절차를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 아, 이 10월달에 이거 제대로 마무리져서 두 청이 출발할 수 있을까? 인력 충원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님 이리로 오세요만 보이는 이 방안으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진 정의를 좀 정의롭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수청에 갈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경찰 중에 막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가봤자 검사한테 다 지휘받고 나는 그쪽으로 딱 가면 나는 경찰에 계속 있으면 경찰청장 할 수 있는데 여기로 가면 중수청장 못 해요. 네. 경찰은. 네. 그러면 좋은 경찰 인력들은 여기로 갈까요? 아 그래서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의도했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민주당에서 못 받았거든요. 이대로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쵸? 그러면 보안수사권 요구권 형사소송법도 못 받아요. 다 연기 전략 같아요. 그냥. 아, 거봐. 이게 10월에 이게 시행돼야 되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못 해요. 그 안을 내놓는 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검사들이 중수청의 그 수사사법관으로 가고 검찰청 쪽에 있는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관들이 여기에 수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뭐야 그게? 있다가 그게 뭐야?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 뭐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생만 하고 똑같아지네. 아 결국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결국 여론전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아마 신났을 겁니다. 요걸로 갈라치기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 갈등이라면서. 갈등이 난리 났지 신났지. 아니 이거는 검찰 개혁을 잘 하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만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는 맞아.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은 그 인정. 네.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정부가 이 안을 만들 때도 정부가 일단 안을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갈라치기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지.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똑같이 올려놓고 경쟁에서 이기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간에 안을 토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정도가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봉욱 수석이 갖고 계시다면 봉욱 수석은 사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 추진단을 집행은 총리실에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하셔야 되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윤창열 정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이 세 분이 합동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대통령실에서 이게 아예 딱 틀어지고 챙기거나 하는 이런 이 논의를 하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집행하는 단위 자체를 새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찰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네. 아니, 뭐 저는 뭐 어려운 얘기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저는 이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저는 법사위 간사 등을 하면서 애를 써왔고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 원칙이 좀 지켜지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